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임재원의 논천하, 임재원TV의 임재원의 논천하에서는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발표를 했죠. 어제 이제 북한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발표한 내용이 중앙노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결정문이라고 이제 발표가 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북한의 핵 전력 실험 중단 선언, 그러죠. 핵 실험과 ICBM 대륙간 탄도탄 그 핵 전력이죠, 그죠. 총칭해서 핵 전력입니다. 이것을 전격적으로 중단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동원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한의 이 발표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이, 이 사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요지는 우리의 현실,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 처제, 지금 현재의 처세에서의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두 가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북한의 이 발표가 핵 전력 실험 중단이라는 이 발표를 두고 핵 개발 포기 선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이 조갑제 TV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제목으로 이제 방송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거부했다 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이것의 시각 차이는 대단히 큰 것이죠. 분명하게 이 천지 차이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나 어떻든 이 북한의 이 핵 전력 실험 중단 선언에 대해서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아주 대단히 반기는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제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견해를 밝혔죠. 그러나 이런 견해를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뭡니까? 그 장밋빛 전망의 찬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제 이 볼턴 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난 다음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장소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북한의 행보가 있을 시에는 즉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 라는 이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북미 관계, 이 한반도 관계는 일종의 파탄을 의미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런 상황이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올지 안 올지 이전에 우리가 이 지금 북한의 행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그래서 말인데 말이죠. 그러면 이 북한의 핵 전력 실험 중단이라고 하는 이 선언이 어떤 의미일까요?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핵 포기 선언일까요? 이것이 핵 개발 포기 선언입니까? 아니면 비핵화를 거부한 겁니까? 자,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분명하게 둘 중에 하나라는 틀림없을 겁니다. 어느 한쪽이 정답을 말하는 것은 분명할 것 같은데, 핵 개발 포기 선언이라고 한다면은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미국 동맹의 압박,
압박, 유엔의 압박,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적인 고사작전이 성공해서 마침내 북한이 핵 병진 노선을 취하다가 2013년에 저는 노동위원회에서 채택한 핵 병진 노선, 그죠? 그것이 이제 지금 와서 2018년에 와서 이 압박에 못 견뎌서 지금 물러서는 과정이다.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북한이 던진 카드가 있죠. 우리는 충분하게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는 큰 어떤 판을 깔았습니다. 역사의 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세계사적인 그 판을 지금 깔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선언,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이 행보가 핵 개발 포기 선언인가, 아니면 조갑재 씨가 얘기했듯이 비핵화를 거부한 선언인가 라는데, 이제 우리가 어느 쪽인가를 한번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선언에도 담겨 있는 뜻은 이렇습니다. 비핵화를, 조갑재 씨가 얘기했듯이 비핵화를 거부한다라는 이 배경 자체에도, 또 핵 개발 포기 선언을 했다는 이 자체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못했다, 충분하게 개발하지 못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얘기죠. 왜? 보수층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아직 북한은 그 핵 개발이나 핵 전력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조갑재 씨를 등등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이 비핵화를 거부했다고 그러는 쪽에 그 비중을 두고 있는 세력들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 아직도 김정은이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핵 전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 핵 개발을 포기했다고 그러는 이 선언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뭐 지금까지 핵 병진 노선이니 운운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전부 허풍이다. 따라서 핵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지금 현재 유엔과 미국의 동맹 등등이 가했는 그 압력에 굴복을 해가지고 마침내 북한이 핵 개발 포기 선언을 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비핵화 이 과정에는 리비아식으로 할 것인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등등과 같이 장밋빛 전방을 내놓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둘 공통점은 다 같이 북한의 핵 개발은 아직 미완성이다, 이 얘기죠. 물론 미완성이라고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죠? 미완성이라고 보는 것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놓여있는 그것이 뭐 이 A라는 것이 있으면 이 A가 사과다. 그럼 사과면 보여줘라. 확실히 이 눈앞에 있는 그 사과를 먹어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그 성공했다는 증거를 제시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북한의 현실이거든요. 그죠?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뭔가 하면은 요지는 간단합니다. 이 핵 전력을 자기들의 목표 이것만큼 충분하게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의 주장이. 그러면은 이 주장을 누가요? 우리 모든 또 북한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은 허풍이다, 뻥이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북한은 자기들이 완성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과학적인 모든 실험에 의해서 자기들이 핵 전력을 완성했음을 이제 완전히 증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핵 전력 개발에 매여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라는 선언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 선언의 본질이 그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남한과 저 미국과 저쪽으로 이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핵 개발 포기 선언인가 아니면 뭐 비핵화를 거부한 선언인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와전되어서 넘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실질적인 진실이 어느 것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그 뭐 북한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검증을 안 해봤으니까. 어떠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과 마치 일전을 불사할 것 같은 어떤 과정과 허풍과 또는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은 이 한반도의 정세가 격화될 대로 격화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이라 바로 작년이죠. 올해 작년과 올해 이 분기점 평창 올림픽이 열리던 그 시점 전 세계를 향해서 던진 카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비핵화를 하겠다. 비핵화를 하겠다고 그러는 그 내용에는 다시 말해서 마치 완전한 항복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 메시지를 집어 던졌는데 과연 이 메시지를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비핵화 하겠다는데 지금까지 비핵화를 다시 말해서 비핵화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거대한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를 좌우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 진행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언제? 2017년에. 그죠? 따라서 이 비핵화라는 카드를 던졌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그죠? 비핵화 하겠다는데 그거 어쩔 거예요? 지레 짐작하고 당신들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러고 그 카드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5월이나 6월에 비핵화 뭡니까? 회담이 북미 미북 회담이 지금 열릴 가능성이 한 70~80% 이상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그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해서 북한의 핵 전력 실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또 이것이 CNA 등등을 타고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지는 근데 이 비핵화 이 선언에서 그죠? 이 선언에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절대적으로 낙관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를 든다면 지금 핵 개발 포기 선언을 했다고 그러는 쪽에서는 특히 이제 친정부적인 더불어민주당 또는 어떤 현재의 집권 세력층의 그 추종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 같은데 얘기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뭐 제목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내 이 성과를 이루어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이루어냈다라고 그러는 것은 좀 심각하게 아직 좀 앞서가는 것일 수 있지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 얘기해 봅시다.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비핵화를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들이 그들은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애초에 이 아시아 이 한반도에서 이 한반도가 비핵화가 되고 평화적인 지대가 된다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신의 선대 김일성, 김정은 그때부터 추구해 왔던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얘기를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비핵화라는 것이 원칙이고 선대의 유언인데, 그런데 핵 병진 노선을 했단 말이죠. 이 경제와 이것을 했는 것이 그럼 자신들의 과오였는가 라는 것을 북한이 인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북한이 과연 이 핵병진 노선이 잘못된 노선입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은 김정은과 김정은 이 두 지도자들은 북한의 이 두 정권의 최고 중심축이 그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뭡니까? 병진 노선을 추적하는 건 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13년부터 그죠? 18년까지 이것이 과오로 기록될 겁니까? 아니죠. 아니라면 뭡니까?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다시 말해서 미국과 그 동맹 그리고 외부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외부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핵 개발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완성했다라는 얘기예요. 핵실험 중단 선언이라고 그러는 것은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식적인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들 정권의 가장 신뢰성이 있는 가장 의미가 있는 그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죠. 그죠? 이것을 두고 뭡니까? 공갈이다, 뻥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그 북한은 뭐죠? 만약에 그것이 공갈이고 뻥 같으면 뭡니까? 이미 바둑을 둘 때에 이미 축에 몰려 있죠. 몰리면서 이 살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는 거란 말이죠. 지금 토끼머리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토끼를 잡으려면 토끼머리를 하고 있는데, 토끼가 한번 몰리기 시작하면은 토끼가 이제 사지금 마지막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자체는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핵 개발 포기 선언에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핵 개발 포기 선언. 다시 말해서 리비아와 같은 수준. 핵 개발을 하려고 그러다가 하지 못해 가지고 핵 개발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북한의 김정은은 제거될 것이다. 아니면 리비아와 같이 그런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그 차후의 시나리오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뻥이 아니다라는 가정을 해봤냐라는 얘기죠. 뻥이 아니다. 지금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과 같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죠? 자, 핵개발, 비핵화를 충분하게 할 용의가 있다. 그러죠? 용의가 있는데 원인을 제공했다란 말이죠. 바깥쪽에서. 그래서 핵개발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 핵개발을 다 했으니까 우리는 경제 발전에 총력을 다 기울이겠다. 세계가 원하는 핵 전력 실험 중단, 이 모든 일체의 것을 다 중단하겠다. 더 이상 이 선언은 뭐죠? 세계에 대해서 위협적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뭡니까? 이것을 외부에 이전하지도 또 이 핵기술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제규범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할 수 충분한 용의가 있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미국과 그 동맹들이 비핵화, 또 세계가 이 선언만 가지고 안 된다, 비핵화 해라라고 그러는 그 요구를 할 때에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자기들의 정당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핵 개발을 했고 자기들이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 핵 개발과 이 군사 이 자체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느라고 자기는 굶주렸다.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웠다. 지금도 많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 또 이걸 이유로 해서 서방이 또는 그 세계가 북한을 봉쇄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난관에 처해져 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대가를 지르고 했다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했을 뿐이다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들 경제, 다시 말해서 뭡니까? 자기들의 정권 체제,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라고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보안법으로 날 뭐 시비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을 뿐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정당한 지금 이 유지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를 지금 제거하라고 그러면, 비핵화를 하라고 그런다면은 무엇을 보장해 줄 거냐라는 얘기죠. 무엇을 어떻게 해 줄 거라는 얘기죠. 이 숙제를, 이거 숙제입니다.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이 고차방 정식이에요. 이거 제시를 해야 됩니다. 왜? 요구하는 쪽에서 제시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고차방 정식이 이 숙제, 이 자체 이 답, 이 회담마저도 북한 너희들이 제시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자기들 체제를 유지해서 오직 이 답은 핵무장밖에 없다라는 그 하나 가지고 70년 동안 밀어붙여 왔는데 다른 해답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럴 거란 말이죠. 머리가 좋고 뛰어난 당신네들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대답을 할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자, 이 사안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북한의 얘기가, 북한의 발표가 이거 뻥이냐, 그죠? 뻥이다, 아니면은 진짜다, 그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만약에 뻥이라고 그러면 이 정권은 진짜 뭐 이 회담도 할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시간만 가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핵실험 중단 모든 이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약간의 어떤 동기만 부여한다면, 미국 동기 부여한다면은 다시 이것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미국이 제공하지만 않는다면은,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지금 거론을 안 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그죠? 자, 그렇다면은 주한미군 철수도 하고 뭐 어떻든 모든 것이 상황이 북한의 현재 동북아 전력에서 이 전략에 침해되지 않는, 건드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금 북한의 이 발표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여기 이대로 그냥 놔둔다 하더라도 미국에게는 아무런 뻥 같으면 놔둔다 하더라도, 그냥 놔둬버린다 하더라도 아무런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미국에는 아무런 이해관계, 다시 말해서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뻥이 아니라면 문제가 미국은 반드시 적을 해야 돼요. 이 북미 회담, 그죠? 북미인데 미북 회담이라고 합시다. 뭐 북미 회담 한다고 막 북미 회담이라고 그런다고 해서 막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미북 회담이라고 합시다.
이거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제재. 그리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특히 중국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재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이 동북 삼성의 중국 기업들이 많은 교류를 하는 상호 거래를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피해를 보고 있는 이 과정에 있는 이 상황에서 둘 다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북미 회담을 회피해 버린다면은 유엔 제재라고 그러는 그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것이 날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동북아시아에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의 전개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명분사업이, 이 명분사업이라는 건 차후 이 판도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명분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뻥이냐 아니냐 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그러면은, 이 진실이라고 그러면은 많이 의미가 다르죠. 많이 의미가 다른다는 얘기죠. 진실일 때 이 북한의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이것이 만약에 진실이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라는 얘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흔히 얘기해서 조갑제시 등등을 비롯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동북아시아에는 분명하게 얘기해서 미국의 패권, 팍스 아메리카, 그죠? 지금까지 이 장하고 있던 전략적 이 가치를, 지금까지 있는 이 판세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 중국의 대국 굴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 미국의 이 패권, 다시 말해서 여기에 더 힘을 보태 가지고 미국이 더 흥할 수 있게끔 그쪽 편에 서야만이 이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이 보장된다고 그러는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충건 박사인가요?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다고 그러면서 500년이 돼도 못 따라잡는다라는 등등의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패권 여기에 줄을 서면은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식의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떠든 좋습니다.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쪽으로 해야 되겠죠. 나는 어느 한쪽을 편을 들자는 게 아닙니다. 이 중국과 미국 둘 중에 어느 쪽을 지금 들자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얘기할 것은 이 북한의 주장,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라는 문제예요. 진실 여부, 만약에 진실이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는 얘기죠. 지금 가장 요지가 되는 것이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이 이 주한미군 이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 그래서요, 나는 옛날부터 이 얘기를 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에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질 능력도 없고 또 미국과 상대해서 맞짱뜰 전혀 어떤 그런 류의 어떤 존재도 아니다. 그리고 핵실험 할 때도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핵실험했다고 그러니까 북한이 왜 핵실험을 하느냐고. 그거 아마 다이나모이트를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거기 땅속에 모아놓고 터뜨려가지고 핵실험했는 것 같이 뻥을 떠는 것이다. 그죠? 허풍을 떠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이 북한을 보는 관점이 그랬습니다.
ICBM 썼다고 그러니까 노선 그 괜히 한번 쏘아본 것이라는 등등 자기들이 암만 노력해도 리비아와 같이 그렇게 하다가 말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 그때 이 사람은 그때 내가 한 15년 가까이 내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고 그랬지만은 지금도 내 블로그가 가장 많이 그 글자 그 지금 초창기부터 블로그에 글을 올린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 1200, 300대입니다. 글 내용이 그대로 있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것을 얕보지 마라. 얕보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핵실험은 핵실험이 맞다. 그 세상에 어느 나라 미친놈의 나라 치고 말 맞다나 강대국을 향해 가지고 허풍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얻겠다고 그렇게 뭐 핵실험을 가정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뭐 가정하는 그런 실험을 하느냐.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을 결코 얕보지 마라. 만약에 이것이 차후에 이것이 발전하게 된다면은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그 어떤 군사 작전이 불가능한 시점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다들 그랬어요. 이 무슨 장꾸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그런데 자 이렇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얘기를 뭐 굉장히 의미 있는 걸로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은 이 김정은은 지금 이 다시 말해서 핵 전력이 있으면 그죠? 핵 전력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타격 가능 이 핵 전력이 있으면은 주한미군의 이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있어봤자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예요. 핵 타격을 할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또 주장합니다. 자기들은 핵 타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자, 그 실질적인 증거가 하나가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 안 하고 있어요. 철수 주장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대한민국 보수 이제 조갑짓이라든지 뭐 이충근 뭐 박사라든지 등등 그 뭐 이 팔로우들이 뭡니까 굉장히 많던데 그 따르는 사람들이 또 그 TV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주한미군 철수라고 그러니까 철수를 이 주한미군의 존재가 대한민국의 이 안보를 유지하는 유일한 어떤 무엇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주한미군의 이 지금 존재는 북한이 핵 전력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가버리면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미국과 이 한국이 그냥 동맹이다. 그죠? 동맹이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인계철선을 얘기하자면 인계철선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미 끝났다라는 얘기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전략 전술의 판도가 엄청나게 바뀐 줄을 모르면서 지금 보수 쪽에서 조갑제시라든 등등 얘기하는 것이 지금 뭐 비핵화 협상이 없더니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거 한마디로 이미 철질한 그 뭡니까 철질한 고목에 꼽히는 얘기와 똑같아요. 아무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핵 전력이 완성되면 그만큼 그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다시 말해서 이 북한의 얘기가 허풍이면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나의 얘기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확실히 현실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북한의 얘기가 진실이라면은 이 문제는 이미 다 끝난 얘기라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지금 이 김정은이라는 이 북한 정권이 이 정권이 말이죠. 경제에 전념하겠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이라면은 이 선언의 그 본질 자체가 진실이라면은. 내가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북한 편 들기 위해서 뭐 하는 소리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려니 모르지만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 자체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든다면 이 뭐 사드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자체가 완성되었다고 치면은 사드 문제라든지 이 자체가 굉장히 그 철진한 그 허튼 그 저거에 불과합니다. 예? 쉽게 해서 여기 이제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내가 얘기했죠. 전번 내가 TV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만 타격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이 핵 전력이 있다면은 이 핵 전력이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프랑스나 영국 필히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서 핵 잠수함 갖다 걸어놓고 공격을 시작할 것이죠. 자, 시작하려고 그런다면 이 미국, 북한에서는 화성 15형이든 등등 이 ICBM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어디 이 동맹국의 수도를 때릴 수 있을 정도가 이 원래 이 핵전력의 이 목표가 그거거든요. 그란 말이죠.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북한을 굉장히 뭐같이 이렇게 칭찬하는 것 같이 보이실런지 모르지만은 칭찬이 아니고 이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현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주장이 올바르다면, 이게 뻥이 아니라면, 뻥 같으면 아예 얘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이게 진실이라면은 바로 이 문제, 주한미군이 여기 주둔하든 안 하든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히 호재인 것 같이 얘기하지만은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 미국이 묶여지고 나면 뭐가 되죠? 여기 자체에 지금 미국과 동맹이 어떠니, 그것을 미국과의 동맹을 어떻게 해야 유일하게 살 길이니 뭐니, 이거 다 의미가 없어지죠.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전쟁의 분위기를 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분위기를 부추기면 부추길수록 굉장히 이로울 게 없어요. 자,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고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나는 이전부터 그 보수 정권들이 자꾸 이 한반도 문제를 격화시키는 전쟁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고, 한반도는 이 평화를 위한 그 분위기, 평화의 힘, 평화의 세력을 정착시켜야만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 한반도는 기본적으로요, 전쟁을 불러들일 이유는 없거든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평화를 통해서 남북한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이라든지 등등 이 평화 분위기가 조성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 평화 분위기를 조성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사후와 남북 간의 이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이유. 자꾸 전쟁이 일어나게끔 그것들을 격화시키면은 결과적으로 핵 전력 이 자체가 완성되었다면은 미국의 힘이 차단됩니다. 내전으로 발전하게 돼요. 자꾸 미국에게 매달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이 얘기하지만은 이 북한의 이 핵 전력이라는 자체의 목적이 미국이 한반도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 맞다나 보수청의 얘기 말 맞다나 이 북한의 핵이 남한을 향한 거지만은 북한의 핵이 남한에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목적이
차단만 시키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차단만 하더라도 미국과의 그 인계철선을 얘기하면서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의 그 한반도 전쟁 개입의 그 필수적이라는 그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목적을 차단시키기 위한 것이 북한의 핵전력이기 때문에, 핵전력이 완성되면 미국이 북한을 다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개입하기 힘들어요. 내전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무서운 거라는. 내가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러한 사태가 올 거라는 걸 누차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무서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콧방 그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죠? 그러나 현실은 지금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리 한미 동맹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 보수층에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뭐냐? 여기 평화의 그 어떤 분위기를, 평화적인 그 무엇을 위해서 남북한은 반드시 그 평화 분위기의 어떤 그 한반도 분위기 조성과 함께 서로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왜 맺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미 끝난다라는 얘기죠. 미국이 아무리 관여하고 싶어도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죠. 이 ICBM 아닙니까? 미국까지 날라온 ICBM. 아무리 방공망이 좋고 알래스카의 방공망이 좋아가지고 날아오는 것을 막는다 하지만은 때리겠다면은 맞는 겁니다. 예? 때리겠다면 맞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합니다. 예? 따라서 이 문제를,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평화 체제, 이 한반도에서 이 평화 체제 이 구축하는 거 맞습니다. 절대 틀린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가는 방향은 옳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과도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한반도 이 관계, 이 상황을 파탄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유도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것이 설사 북미 회담이 결렬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김정은이가 얻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어느 외국인 지금 부산 카톨릭대든가요, 어디 외국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상국가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쉽게 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비핵화라는 카드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 카드를 안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이거를 누구 임의대로 멋대로 이것을 파탄 낸다? 어떻게 파탄을 내요? 파탄을 내면은 유엔에서 지금 제재하고 있는 이 모든 대의 명분이 무너지는데, 그 책임이 파탄 낸 쪽에 가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비핵화 하겠다는데 왜 그 카드를 안 받아요? 자, 그 카드를 받았다고 치면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풀려나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카드의 숙제를 지금 서방이 해결해야 돼요. 우리나라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굉장히 심각한 난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게요? 자, 이거 해결 못한다면은 유엔 제재의 그 대의 명분이 무너져요. 경제에 전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못 사는 거야. 지금 안정만 된다면은, 쉽게 해서 지금 유엔 제재라든지 그 명분이 무너지고 이 자체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심각한 계기가 무너져 버린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길게 잡아서 한 몇십 년 동안 경제 회복시키면 되죠.
북한 정권 안정화돼 버리잖아요. 나는 지금 한 3, 4년 전부터 그 얘기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안정되는 시기는 그죠. 한 5년 내로 모든 것이 안정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거 지금 글 그대로 있어요. 또 내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누차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3, 4년 안에 끝날 거라고. 이 지금 북한의 이 심각한 위기는 내 말이 틀렸는지 아마 역사가 증명할 거예요. 오늘 얘기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비핵화 논의가 있고 이러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한반도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되죠. 제대로 보는데 양아치적인 수준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말자라는 얘기죠. 이 세계 어느 나라 치고 어느 국가 치고 뻥으로 그죠? 뻥으로 그 나라가 성공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허풍으로. 그 관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지금 5월 6월이면은 아마 북미 회담이 열릴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그러나 거듭 얘기하지만은 북한은 심각한 숙제를 미국과 서방 그리고 자신들을 제재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걸 던질 겁니다. 던질 거예요.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자기들은 자기들의 노선으로 갈 거라고 선언을 할 거예요. 볼턴이 얘기해가지고 회담 만만치 않으면은 뭐 회담하지 말고 뛰쳐나와라? 그 뛰쳐나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어떤 북한이 던지고 있고 지금 중국과 북한 또는 뭐 러시아 등이 지금 심각하게 국제 정세가 대립 관계로 흐르고 있는데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명분 싸움이거든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명분 싸움. 여기서 누가 그 명분을 획득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 그 이충건 박사라든지 또는 그분들이 얘기했듯이 미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여서 여기서 그렇게 무언가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편에 서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어쩌면은 이 한반도에 심각한 파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떠하든 간에 이 한반도에서 이 평화 체제라든지 이 자체는 구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그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그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야 이 한반도의 균형의 추가 잘 유지가 되는 거고, 이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상당한 시일이 흘러서 역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 역사라는 게 10년 후에 올지 5년 후에 올지 또는 뭐 30년 후에 올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순리대로 한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소한 내가 봤을 때는 한 30년 후, 그죠? 한 30년 후. 30년 후에 이 김정은 정권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정권을 받느냐라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되죠.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김정은 정권은 한 30년간 안정될 것 같아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예상이죠.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데 그 얘기는 내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예. 그리고 딱 한마디만 얘기한다면은 이 북한 정권의 정당성이라는 게, 북한의 정당성은 이 정권의 이 북한 핵 개발의 정당성, 상징하는 그림이 있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도 그거 저 뭡니까 한 20대 때부터 이제 그거 저걸 봤습니다만은 북한 방송을 보면은 그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미국을 때려잡자라는 얘기를 해요. 또 뭐 철전지 원수 그죠? 또 이런 것도 아니지만 미국이라는 일에 지도를 그려놓고 이래 지도를 그려놓고 주먹으로 확 내리치는 그림 있잖아요. 이거 아마 그 방송에도 많이 있는데 이건 뭐죠? 미국 때문에 자기들이 못 산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 명분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핵무장 핵 전력 강화 목표의 이 대의 명분이 됐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핵 전력을 이제 완성했다라고 지금 선언했습니다. 어제 이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경제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지금 노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병진 노선에서 2018년 어제 그 노선 변경을 했습니다. 이건 큰 흐름에서의 어떤 한 흐름이에요. 일관된 흐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괜히 김칫국부터 마시다가 호되게 당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미 회담에서 장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아마 가장 좋은 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아마 중국은 아닐 거라. 중국은 왜 아닐 것 같으면 중국 내에 가까운 지역에는 미국이 안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죠? 미국이 안 들어갈 거라. 왜 그런가 하면은 중국의 소나기 안에서 미국이 들어가서 북한과 이거 회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뭐 오만 도청장치라든지 등등 5만 개 다 작동해 가지고 모든 회담 내용 일체가 감시당할 수 있으니까. 그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제3국에 사는 건데 김정은이가 거기까지 갈 거냐라는 얘기죠. 그 경호상의 문제라든지 등등 아직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나쁜 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국제법을 어기는 사람, 어기는 존재.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거는 북한이나 평양이나 아니면 뭐 지금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판문점이나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떻든 두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지금 어려운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소 문제가. 어떻든 북미 회담을 지켜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기 뭐 핵개발 포기 선언이라든지 뭐 비핵화 개발을 거부했다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는 물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마음을 탁 비우고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